직류기 직류기에 그 권선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전기자 권선, 계좌 권선. 계좌 권선에는 또 두 가지 직권과 분권 계좌 권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권선의 경우에는 그 내부 저항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저항의 값을 측정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적입니다. 처음에 기계를 갖다가 놓으시면요, 그림과 같이 기계가 셋업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은 이쪽 부분에 대한 사용이 본 실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모듈 안에 존재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건데요. 먼저 외부 전원을 연결을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추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내용이 이것이 이제 아마추어가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는 아마추어 권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단자 전압을 이제 측정하라고 그랬으니까 양단의 전압을 측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계도 하나 달아 놓으니까 요 빼는 부분에다가 전류계를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전압도 측정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위에 같이 전원을 연결하고요. 그 전원을 투입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신 것 0.0과 125 사이에 가변 저항을 연결해야 돼요. 가변 전압기 전압을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가변 전압기 전원을 갖다가 또 미리 투입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차단기 전원을 이제 올리고 전원을 투입을 하고 1V 전류가 흐를 때까지 가변 전압을 입력 전압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을 종료하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분권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뭐 특이한 사항은 없죠. 직권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전기자 부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션트 분권 필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리즈 필드 직권 계좌가 요 아래에 있네요. 그래서 요 외부에 나온 요 내부 값들을 바깥에서 이제 단자로 서로 이렇게 뭐 연결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 쪽에 이제 사용하는 레오스텝 가변 저항기죠. 요 가변 저항기는 이제 주로 나중에 사용될 때 필드의 가변 저항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필드에 필드에서 저항이 있지만 권선정이 있지만 이걸 또 이제 저항을 이렇게 또 연결을 하죠. 그럼 필드가 직렬 연결이 된 것이죠. 필드하고 가변 저항. 그래서 가변 저항 값을 이제 요 단자를 이제 분권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그렇죠? 분권 계좌 병렬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회로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온 값이 있고요. 분권 계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가변 저항을 연결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바깥의 외부 단자로 발전기의 경우에는 발전기나 뭐 어떤 전동기나 분권 연결의 경우에는 이렇게 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권 발전기의
기동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전기 중에서 자여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발전한 전압으로 그 계좌 건설을 연자를 시키는 거죠. 근데 분권 발전기 경우에는 처음에 기동할 때는 전원이 없죠. 그쵸? 그래서 좀 의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원이 뭐 운전하는 상태라면야 운전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전압을 발생하니까 그 전압을 쓴다고 그러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발전기의 계좌에 전원이 하나도 없죠. 그때 이제 새로 투입을 해서 이제 원동기를 돌리는 건데, 그 원동기를 돌리더라도 자계가 없는데 어떻게 도느냐. 근데 잔류 자계가 있으면은 그 정상 상태까지 자기 빌드업 증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기가 점점점 이제 세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증강을 하게 되는데요. 점점 세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극성이 맞아야 됩니다. 즉 잔류 자계가 남아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잔류 자계로 인해서 그 원동기가 돌면서 전압이 조금씩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더 커지고 자계가 더 세지고 더 세진 자계 때문에 더 큰 또 전류가 생기고 그러면서 전격 상태까지 자동적으로 전압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자기 증강이 극성이 만약에 잔류 자계의 극성과 전기자가 이제 돌면서 원동기가 돌면서 생성하게 되는 그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잔류자계를 없애버리게 되죠. 여기 잔류자계 션트에 있는 잔류자계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극성에 대한 성질을 공부하는 거고요. 여기 결선을 보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왼쪽에는 원동기죠. 원동기 부분 이고 오른쪽이 이제 직류 분권 전동기로 결선을 할 거고요. 원동기는 이제 커패시터 교류 모터를 씁니다. 그래서 교류전을 취해서 이게 하여튼 돌면 되는 거니까요. 방향을 갖다가 이제 반대로 하고 싶으면은 파란색으로 원래 했었으면은 빨간색으로 결선을 바꿔주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돌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커플링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있는 부분 고무 커플링을 할 때 동심축이 잘 맞춰야 되고요. 안 맞춰지면 튕겨 나갑니다. 클램프로 잘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호대로 이렇게 싸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드 같은 걸 잘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선도처럼 결선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선은 뭐 여기 보신 거는 그 회로도의 내용, 아까 보신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결선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동심축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아마추어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 보시면은 아마추어 쪽에 단자 전압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네요. 아마추어 돌면서 아마추어의 전류가 이제 생기는지 자기 증강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은 AC 전원은 뭐죠? 원동기로를 커패시터에 연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로를 감조역자한테 확인 받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갖다가 6번, 7번 해서 차례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분권 계좌는 아직 연결하지 않았어요. 분권 계좌는 따로 연결하지 않았고 분권 계좌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전되는 아마추어에서 계좌에서 아마추어죠. 전기자에서 발생되는 전압은 순전히 잔류자계죠. 잔류자계. 이제 계좌에는 지금 전원이 투입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연결 안 했으니까 요 션트에 남아있는 자계로 인해서 지금 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그럼 그 전압이 셀까요? 약할까요? 네, 약한 전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관찰해 가지고 발전 전압을 갖다 이제 기록하고 어떻게 전압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성 같은 것들을 잘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돌릴 때 이제 전압이 나온다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돌릴 때 어떤 방향으로 전압이 나온다 하면 우리가 극성을 결정할 수 있죠. 어떤 방향으로 돌릴 때 하는 걸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발전기를 직렬로 연결을 하고
분권 계좌 발전기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회로를 병렬로 연결한다. 직렬로 연결하는 얘기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회로하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 나온 값을 그렇죠? 여기다 이쪽으로 연결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회로가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또는 회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그죠? 그리고 그 값들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를 극성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느냐,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바꾼 다음에 이제 발전기의 가변 저항 전압은 이제 요 위에 있는 스위치를 돌리면은 가변 저항이 바뀝니다. 가변 저항이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측정을 해가지고 테스터로 이게 살아있나 죽어있나 또는 요 퓨즈를 조사해서 실험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세요. 안 돌아가는 경우에요. 그래서 AC 전원을 투입하고 전동기 차단기를 켜면은 이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계좌의 가변저항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저항을 감소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전압의 추이를 보는 거죠.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극성이 동일하냐 아냐에 따라서 실험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극성으로 돼서 잘 돌아갈 경우 13번 쭉 진행을 하고요. 아닐 경우에는 16번으로 가서 진행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어떻게 하다가 회로가 이제 방전이 돼서 잔류자계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에 자계를 만들 수가 직접 연결해서 자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잔류자계를 전기자로부터 이제 분권 계좌와 가변 전기를 다 분리하고 션트 필드 그죠? 이 션트 필드에다가 직접 전원을 연결하는 거죠. 150V 가변 전원을 션트 필드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분권 계좌를 연결을 하고 시계 방향으로 최대 출력으로 만들어서 최대 직류 전원의 전자비를 이제 최대로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15초 동안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이제 끄는 거죠. 그러면은 전압을 연결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극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자 발전기에서 그림과 같이 이제 결선이 되고 이제 원동기를 돌려서 유기되는 전압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무브와 단자 포화 곡선을 갖다가 얻는 거죠. 포화 곡선은 뭐냐 하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로터 입력을 가해서 이제 축이 원동기가 들어가서 발전기를 하는 거는 이전 회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타여자 발전기이기 때문에 션트 필드에 그렇죠? 션트 필드에 외부 전압을 직접 인가하게 되는 거죠. 1번, 2번 단자에 외부의 가변 전압을 직접 연결을 해서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계좌 전류 값을 갖다가 이제 점점 증가할 수 있도록 계좌 전류를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전압을 높여주고요. 그 전압을 높여줄 때마다 발생되는 전압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그죠? 여기에 회로에서는 요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면 되겠죠. 지금 자 여기서 전기자 양단의 전압을 측정했네요. 이것이 이제 유기 전압이니까 이 유기 전압이 어떻게 비례관계에 있을까요? 설명한 바와 같이 히스테리시스 성질에 의해서 전류가 커지면은 비례해서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까지 가서 이렇게 포화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계좌에 흐르는 전류를 계속 증가를 시키더라도 유기되는 전압 1번과 여기 유기되는 전압 값은 비례로 느는 것이 아니라
쭉 증가하다가 포화돼서 일정한 값으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